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면서 서울 강북구의 작은 동네 마트 앞 광장에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트 입구 옆 낡은 벤치에 앉은 한 할아버지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다. 이봉수. 올해 66세. 이 할아버지는 손에 든 빨간 비닐봉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봉지 안에는 며칠치 반찬거리가 들어 있었지만 그 무게보다도 마음의 무게가 더 무거웠다. 마트에서 계산을 하려다가 벌어진 일 때문이었다. 카드가 승인되지 않아서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 앞에서 한참을 쩔쩔맸던 것이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카드를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기계에 넣어봤지만 계속해서 승인 거절이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혀차는 소리와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순간의 부끄러움과 당황감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봉수 할아버지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허리가 조금 굽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진 그였지만 급변하는 세상의 기술을 따라가기에는 벅찬 나이가 되어버렸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눈이 침침해서 작은 글씨 읽기도 어려워진 요즘이었다. 마트 계산대에서 벌어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젊은 계산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다른 카드가 있는지 물었을 때 자신에게는 그 카드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지갑을 뒤져서 현금을 확인해 보니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는데 장본 금액은 32,000원이었다. 그때 봉지에서 물건들을 하나둘 꺼내며 일부만 사겠다고 말하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온몸을 관통했다. 누군가는 요즘 노인분들이 카드 사용법도 모른다고 중얼거렸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계산대 근처에 울려 퍼진 것은 8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공수 할아버지 옆으로 총총걸음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깔끔한 체크, 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길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2갈래로 예쁘게 묶고 있었다. 아이의 동그란 눈망울에는 순수함과 동시에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아이가 작고 하얀 손을 공손히 내밀며 할아버지의 카드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봉수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아이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도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건네주니 아이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카드 위의 IC칩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모습은 마치 작은 선생님 같았다. 카드를 뒤집어서 칩이 위로 가게 해서 넣으라는 아이의 말에 따라 다시 시도해보니 신기하게도 승인이 되었다. 그 순간 계산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로 바라봤고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표정도 누그러졌다. 마트를 나서면서 공수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이는 자신을 김민지라고 소개했는데 그 밝고 맑은 목소리가 할아버지의 마음에 따뜻함을 불어넣었다. 민지가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 작은 아이가 더욱 기특하게 느껴졌다. 길 건너편에 있는 따뜻한 하루라는 예쁜 간판의 카페가 민지 엄마의 일터였다. 카페 이름처럼 정말로 공수 할아버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만남이었다. 아이와 함께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다.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민지가 할아버지 챙기듯이 저희도 여러분을 챙겨드릴게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원두 커피의 진한 향과 가꾸운 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따뜻한 조명이 실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카운터에서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민지와 닮은 구석이 많아서 엄마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민지가 엄마에게 달려가서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봉수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이의 엄마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딸이 신뢰를 끼치지 않았는지 걱정했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고마움을 표했다. 그 순간 민지 엄마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민지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다는 엄마의 설명을 들으며 봉수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순수하고 착한 아이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고마웠다. 민지는 부끄러워하며 엄마 뒤에 숨었지만 그 모습조차 사랑스러웠다. 민지 엄마가 감사의 표시로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했을 때 민지가 갑자기 나서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의 감촉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울렸다. 아이가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봉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정확히 파악했을까? 민지의 직관적인 관찰력에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손이 차갑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외로운 기운을 느꼈다고 했다. 그 말에 봉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3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게 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어린아이가 정확히 읽어낸 것이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서 명절에나 안부 전화를 받을 뿐이었다. 매일매일이 외롭고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마음을 숨기려고 애썼지만 민지의 순수한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혼자 산다고 인정하자 민지가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앞으로 자신들이 할아버지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선언했다. 그 밝고 따뜻한 선언에 카페 안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포근해졌다. 민지 엄마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봉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가슴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봉수 할아버지의 일상에는 작지만 소중한 변화가 찾아왔다. 매일 장 보러 나갈 때면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가게 되었다. 그러면 어김없이 민지가 총총걸음으로 뛰어와서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아이의 밝은 에너지가 할아버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 주었다. 민지는 항상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은 미술 시간에 할아버지 그림을 그렸다거나 급식으로 나온 음식이 맛있었다거나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봉수 할아버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중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일상의 기쁨을 민지를 통해 다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은 아파트 계단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 봉수 할아버지가 장을 보고 돌아와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갑자기 아파서 몸이 휘청거렸다. 손에 든 무거운 장보기 봉지 때문에 균형을 잃을 뻔한 순간 마침 뒤에서 따라오던 민지가 재빨리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아 주었다. 아이의 작은 손으로는 할아버지를 완전히 지탱할 수는 없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과 재빠른 행동이 큰 사고를 막아주었다. 민지는
할아버지가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는 천천히 함께 계단을 올라가 주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아이가 할아버지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그런 민지의 배려심과 관찰력이 특별하다는 것을 공수 할아버지는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아이는 마치 천사처럼 자신을 돌봐주었고 그 따뜻한 마음이 할아버지의 외로운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공수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집으로 가는 익숙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민지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해 보였다. 민지가 오늘은 평소 가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공수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다. 평소 같으면 아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민지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간절했다. 아이는 저쪽 길로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며 조금 멀지만 다른 길로 돌아가자고 했다. 봉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민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 아이가 자신에게 해준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평소보다 10분 정도 더 걸리는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돌아가는 길을 걷던 중에 뒤에서 갑자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봉수 할아버지가 놀라서 뒤돌아보니 자신이 원래 가려던 길에서 큰 교통사고가 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대형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고 구급대원들과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봉수 할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민지의 말을 듣지 않고 평소 길로 갔다면 자신도 그 사고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민지에게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니 아이는 그냥 느낌이 왔다고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다칠 것 같은 나쁜 느낌이 들어서 막았다는 것이었다. 그 순수하고 진지한 대답에 공수 할아버지는 이 아이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일 이후로 민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히 착하고 예쁜 아이가 아니라 뭔가 남다른 감각을 가진 특별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소중하고 신기한 존재로 느껴졌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봉수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용돈을 인출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집까지 가는 길에 민지가 또 나타나서 할아버지의 지갑을 확인해 보라고 했다. 당황해서 지갑을 열어보니 정말로 현금이 한 장도 들어있지 않았다. 분명히 아침에 10만 원을 넣어뒀는데 어디로 간 것일까? 민지가 은행 안에 떨어뜨린 것 같다고 말해서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니 정말로 창구 앞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었다. 다행히 다른 고객이 주어서 창구 직원에게 맡겨둔 상태였다. 창구 직원이 반갑게 할아버지를 맞이하며 돈을 돌려주었을 때 봉수 할아버지는 민지의 놀라운 관찰력에 또 한 번 감탄했다. 민지는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나올 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고 했다.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런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읽어내는 아이의 관찰력이 정말 대단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다. 봉수 할아버지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동네 의원에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다. 의사는 혈압이 조금 높으니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의원을 나오자마자 민지가 나타나서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다. 별거 아니라고 대답하자 민지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색이 좋지 않다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그냥 느낌이 온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민지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에 봉수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며칠 후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다.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이다. 의사는 다행히 일찍 발견했다며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다. 만약 민지가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아찔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한 후 공수 할아버지는 민지를 만나자마자 꽉 안아주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다. 민지는 할아버지가 아프면 안 된다며 이제 자신들의 할아버지라고 말했다. 그 천진난만한 말에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혈연 관계도 아닌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아껴주다니.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봉수 할아버지는 민지를 진짜 손녀처럼 사랑한다고 말했고, 민지도 할아버지를 진짜 할아버지처럼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그들의 따뜻한 포옹을 보며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도 미소를 지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과 정성으로 맺어진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봉수 할아버지에게는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많았다. 민지는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일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가족들은 민지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알고 있을까? 어느 날 저녁, 공수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민지 엄마가 일하는 카페를 찾았다. 마음속에 쌓인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싶었다. 카페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조용한 분위기였다. 민지 엄마에게 민지가 정말 특별한 아이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지가 자신을 몇 번이나 위험에서 구해줬고 마치 미래를 아는 것 같다고 설명하자 민지 엄마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카페 문을 닫고 할아버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날 밤 민지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다. 민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미리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점점 확실해졌다고 했다. 민지 엄마의 설명을 들으며 공수 할아버지는 모든 것이 이해됐다. 그래서 민지가 자신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었다. 동시에 이 아이가 자신을 진짜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날부터 봉수 할아버지와 민지네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다.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돌보게 되었다. 민지는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랐고 할아버지도 민지를 친손녀처럼 아꼈다. 외로웠던 할아버지의 마음에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어느 주말 오후 민지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서 내일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했다. 무슨 좋은 일인지 물어봐도 비밀이라며 웃기만 했다. 내일 보면 안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민지의 예언은 항상 맞았기 때문에 공수 할아버지는 기대감을 품고 그날 밤을 보냈다. 과연 민지가 말한 좋은 일이 무엇일까? 이 특별한 아이가 또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까? 봉수 할아버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봉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눈을 떴다. 침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다. 민지가 말한 좋은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밤새 설쳤던 탓에 눈가에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껏 들떠 있었다. 세수를 마치고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은 후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언제부턴가 구부정해진 어깨와 깊어진 주름살이 눈에 들어왔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민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할아버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아침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치와 시래기 몇 조각,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두부 한 모가 전부였다. 혼자 사는 노인의 냉장고는 언제나 이렇게 휑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요즘에는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다. 민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마트 갈 준비를 하면서 공수 할아버지는 며칠 전 민지가 해준 말을 떠올렸다. 할아버지 혼자 드시는 밥이 너무 밋밋할 것 같다며 걱정하던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런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울렸다. 마트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마트 앞 광장에는 커다란 카메라와 밝은 조명,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봉수 할아버지도 잠시 구경하다가 마트로 들어갔다. 평소처럼 계란 한 판, 두부, 시금치, 고등어 한 마리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혼자 먹을 분량만큼 조금씩만 샀지만 예전에 아내와 함께 큰 장을 보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것도 많게 느껴졌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는데 앞에서 촬영팀 사람들이 계산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젊은 여자 PD가 이 동네에서 특별히 착한 일로 유명한 분이 계시는지 물어보고 있었다.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계산원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특별히 유명한 분은 없다고 대답하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여기에 정말 착한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큰 소리로 말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지에게 집중되자 공수 할아버지는 당황해서 아이를 말리려고 했다.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다. 이봉수 할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제일 착한 분이라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매일 아파트 계단을 청소해 주시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의 장을 받아들이고 아픈 분들을 병원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다. 심지어 길고양이들까지 챙겨주신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였다. 민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다. 계산원과 마트 직원들도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할머니도 이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봉수 할아버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신은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로 만들어지니 부끄러웠다. PD의 눈이 반짝이며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할아버지는 사양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지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기며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같은 분을 봐야 한다는 아이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 순수하고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촬영이 시작되자 공수 할아버지는 극도로 긴장했다. 평생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바싹 말랐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PD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동네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별거 아니라며 수줍어했다. 그때 민지가 옆에서 거들며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었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행동을 놀라울 정도로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매주 아파트 계단을 청소하시는 것,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돌봐주시는 것, 아픈 분들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심지어 매일 아침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갖다 주시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공수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천사 같은 분, 이 동네의 보물 같은 분이라고 표현했다. 혼자 사시면서도 다른 사람들만 생각하신다는 말에 촬영진도 감동받는 모습이었다. PD가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지 물었을 때 공수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했다. 혼자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외로웠지만 민지를 만나고 나서는 괜찮아졌다고 답했다. 할아버지가 민지를 바라보며 이 아이가 자신에게 가족이 되어줬다고 말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소녀 같다는 말에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촬영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민지도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 같다고 대답하며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 뒤의 스태프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촬영이 끝나고 PD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꼭 방송에 내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공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촬영팀이 떠난 후 민지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신기하다고 답했다. 자신이 텔레비전에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었다. 민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유명해질 거라며 신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이 작은 아이였다는 생각에 새삼 고마움을 느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지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분위기가 아이를 감쌌다. 내일 조심하라는 민지의 말에 공수 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할아버지를 찾아올 것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할아버지가 많이 놀랄 거라는 예언이었다. 할아버지가 누가 온다고 하는지 물어봤지만 민지는 비밀이라며 내일 보면 안다고 했다. 그 장난스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확신을 보며 공수 할아버지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졌다. 다음 날 봉수 할아버지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어제 촬영으로 인한 피로가 몰려와서 늦잠을 잤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큰아들 준호가 서 있었다. 5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연락이 뜸했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옆에는 며느리와 손자 태진이도 함께 있었다. 봉수 할아버지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준호가 아버지를 꽉 안으며 그동안 연락 못 드린 것을 사과했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준호는 어제 인터넷에서 아버지의 뉴스를 봤다고 했다. 동네에서 착한 일 하시는 모습이 벌써 기사로 나왔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다는 것이었다. 준호가 휴대폰을 보여주니
정말로 여러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이웃사랑. 66세 봉수 할아버지. 동네 천사로 불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감동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라는 댓글.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뭐하고 이런 어른을 혼자 두냐는 댓글을 본 준호는 부끄러워했다. 정말 죄송하다며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다. 회사에서 한국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봉수 할아버지는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민지의 예언이 또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손자 태진이도 많이 자라서 이제 제법 의젓해 보였다. 5년 전에는 겨우 3살이었는데 이제 8살이 된 태진이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며느리도 그동안 안부를 제대로 못 여쭤봐서 죄송하다며 인사했다. 봉수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오랫동안 혼자 먹던 밥상이 갑자기 북적거리니 꿈만 같았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준호가 뉴스에 나온 민지라는 아이에 대해 물어봤다.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며 누구냐고 궁금해했다. 봉수 할아버지는 민지와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다.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심지어 병원 일까지 말하자 가족들이 깜짝 놀랐다. 민지가 없었으면 할아버지는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가족들은 그 아이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며느리는 정말 신기한 아이라며 감탄했고, 태진이는 그 누나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다음 날, 봉수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민지를 만나러 갔다. 카페에 들어서자 민지가 반갑게 달려와서 어제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다. 할아버지가 민지의 예언이 또 맞았다며 가족들을 소개하자 민지가 밝게 인사했다. 태진이와 민지가 금세 친해지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다. 준호는 민지에게 아버지를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고, 민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더 많이 도와주셨다고 대답했다. 그 겸손한 모습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민지 엄마도 나와서 인사하며 민지가 할아버님께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준호 가족도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카페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할아버지에게 귓속말로 곧 더 큰 기쁜 일이 있을 거라고 했다. 또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비밀이라며 웃기만 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일이라는 확신에 찬 말투였다. 며칠 후 정말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봉수 할아버지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시청 복지과에서 나왔다며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다. 시청에서 왔다는 말에 봉수 할아버지는 당황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됐다. 하지만 들어온 공무원이 전한 소식은 놀라운 것이었다. 시에서 모범 시민상을 드리고 싶어서 왔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이웃사랑 이야기가 시장님까지 전해졌고, 그래서 올해 모범 시민으로 선정됐다는 설명이었다. 봉수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니. 하지만 공무원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진짜 모범 시민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다음 주에 시청에서 시상식이 있고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공무원이 돌아간 후 봉수 할아버지는 즉시 민지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가 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민지가 정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민지가 말한 기쁜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봉수 할아버지는 이 아이의 놀라운 예지,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동시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민지였다는 생각에 감사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시상식 날, 봉수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민지네 가족과 함께 시청에 갔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됐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든든했다. 시장의 소개말에 큰 박수가 터졌고 그 순간 봉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상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짧은 소감을 말했다.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상을 받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특히 자신에게 가족이 되어준 민지에게 고맙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민지를 바라보며 말하자 민지가 눈물을 흘렸다. 그 진심 어린 모습에 시상식 참석자들도 감동받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봉수 할아버지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가 할아버지에게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정말이냐고 물었고 민지는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니까 당연하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밤 봉수 할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행복해졌다고. 가족도 돌아오고 특별한 손녀도 생겼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며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봉수 할아버지의 일상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찾아왔다. 신문과 인터넷에 시상식 소식이 크게 보도되면서 국내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길에서 만나면 더욱 반갑게 인사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봉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며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었고 아파트 계단과 복도를 깨끗하게 청소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 가족이 근처로 이사를 와서 자주 만날 수 있게 됐고 민지는 여전히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공수 할아버지는 동네 공원에 있는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교 가방을 메고 총총걸음으로 달려오는 민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지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상을 받은 것이 신문에 났기 때문에 반에서 우리 동네 자랑 발표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민지가 가방에서 꺼낸 그림을 펼쳐 보였다. 할아버지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색연필로 정성스럽게 그린 작품이었다. 그림 아래쪽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아버지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봉수 할아버지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지가 할아버지가 제일 자랑스럽다고 말할 때 아이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도 민지가 제일 자랑스럽다고 대답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지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오늘 누군가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예언이었다. 민지의 예언은 지금까지 모두 맞았기 때문에 공수 할아버지도 진지하게 들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할 거라는 아이의 말에 마음의 준비를 했다. 두 사람이 함께 카페로 향하던 중 공원 입구 근처에서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옆에는 큰 여행용 가방과 보따리가 놓여 있어서 어딘가로 떠나려다가 멈춰선 것 같았다. 민지가 할아버지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저 할머니를 가리켰다. 아이의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봉수 할아버지도 그 할머니가 뭔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깊은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처음에는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봉수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자. 올해 72이라고 했다. 순자 할머니가 들려준 사연은 가슴 아픈 것이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었는데 집주인이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돈도 잃고 집도 잃어서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다. 유일한 가족인 아들은 외국에 있어서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이 할머니는 집까지 잃어버려서 얼마나 막막할까. 순자 할머니는 찜질방에서라도 지내야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 집에 빈 방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공수 할아버지도 마음이 움직였다. 자신도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오히려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봉수 할아버지가 급한 대로 자신의 집 빈 방에서 지내시라고 제안했을 때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처음에는 모르는 분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며 사양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권유의 마음을 열었다. 민지도 옆에서 할머니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말해주었다. 그날부터 봉수 할아버지의 집에는 순자 할머니가 함께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았던 가족처럼 편안해졌다. 순자 할머니는 요리 솜씨가 뛰어났다. 봉수 할아버지가 혼자 먹던 밋밋한 식사가 갑자기 풍성하고 맛있어졌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먹으며 봉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정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민지도 이제 할아버지가 혼자 밥을 드시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했다. 할머니 덕분에 맛있는 밥을 먹게 된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댁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했다. 봉수 할아버지가 순자 할머니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아파트 규정상 어려움이 있었다.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신고 없이 다른 분이 거주하시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관리소장도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순자 할머니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니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자신 때문에 좋은 분에게 폐만 끼쳤다며 자책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봉수 할아버지는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위로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바로 그때 민지가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냐고 물으며 상황을 파악했다. 이야기를 들은 민지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했다. 준호 아저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민지의 제안에 따라 봉수 할아버지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하니 준호가 회사 법무팀에 문의해보겠다고 했다. 며칠 후 준호가 가져온 소식은 희망적이었다. 독거노인 돌봄 동거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었다. 서로 도움이 되는 독거노인끼리 함께 사는 것을 지원하는 시 정부의 프로그램이었다. 신청하면 정식으로 같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준호의 말에 봉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며칠 후 시청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면접을 진행했다. 두 분 모두 독거노인이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라는 판정을 받아 승인이 났다. 담당자도 이런 상호 부조 관계가 바람직하다며 격려해 주었다. 이제 정식으로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민지가 박수를 치며 축하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이 모든 일도 결국 민지의 지혜로운 제안 덕분이었다. 순자 할머니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공수 할아버지와 민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에게 외국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다. 할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외국 신문에서 봤다는 것이었다. 봉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도운 이야기가 국제 뉴스까지 나간 것이었다. 아들은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며 지금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연락을 자주 못 드린 것을 깊이 사과했다. 순자 할머니는 괜찮다며 지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잘 지내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의 아들이 한국에 도착했다. 그는 먼저 봉수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어머니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다. 봉수 할아버지는 오히려 자신도 할머니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고 있다고 답했다. 순자 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가 당한 사기 사건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집도 마련해드렸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봉수 할아버지와 계속 함께 살고 싶어 했다. 이제 진짜 가족 같아서 헤어지기 싫다는 것이었다. 결국 순자 할머니는 낮에는 아들이 마련한 새 집에서 지내고 저녁에는 봉수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 두 곳을 오가며 생활하는 것이었다. 이제 정말로 많은 가족이 생긴 셈이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봉수 할아버지의 집에 모였다. 할아버지, 순자 할머니, 준호 가족, 그리고 민지네 가족까지. 작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였다. 과거에 혼자 쓸쓸히 저녁을 먹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민지가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도 다 민지 덕분이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자신은 그냥 할아버지가 좋은 일 하는 것을 도와드렸을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그때 민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실 거고 할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는 예언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가 행복하다는 것이라며
할아버지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모두 행복해진다고 했다. 민지의 말에 봉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고 대답하자 민지가 할아버지 마음에서 따뜻한 빛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공수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다. 1년 전만 해도 외롭게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민지를 만난 후부터 시작된 기적 같은 일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봉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기분 좋게 동네 산책을 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갑게 인사해주고 길고양이들에게도 평소보다 많은 사료를 나누어 주었다. 마음이 행복하니 모든 것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낯선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인근 시에서 왔다며 이봉수 할아버님이신지 정중하게 물어봤다.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꼭 만나 뵙고 싶어서 왔다는 것이었다. 그 여성은 자신들 시에서도 할아버지 같은 분을 모시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우리 동네에 와서 봉사활동을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봉수 할아버지는 당황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다른 동네에서 찾아온다니. 그때 마침 학교에서 돌아오던 민지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뛰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민지가 갑자기 할아버지더러 가시라고 말했다. 저 아주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쪽 동네에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민지의 말에 그 여성이 깜짝 놀랐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냐며 신기해했다. 봉수 할아버지는 민지가 특별한 아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그 후 봉수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른 동네에 가서 봉사활동을 도왔다. 그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지역에서 초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지와의 특별한 우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6개월 후, 공수 할아버지는 지역 봉사활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여러 지역에서 봉수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이웃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언론에서도 자주 취재를 요청했고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매일 오후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민지와 만나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마트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봉수 할아버지가 민지를 만나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자 민지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매일이 즐거워졌다고 대답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을지 물어보는 할아버지에게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당연하다고 답했다. 자신은 할아버지의 진짜 손녀니까 말이다. 할아버지도 민지를 진짜 손녀처럼 생각한다며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그때 민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했다. 자신은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봉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해가 지면서 황금빛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인생의 가을에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혼자였던 노인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린 소녀. 이 둘의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민지는 계속 자라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고 봉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작은 카드 한 장을 제대로 넣는 방법을 가르쳐준 어린 소녀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몇 년 후, 민지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키도 많이 자라고 목소리도 변했지만 할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은 그대로였다. 학업으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봉수 할아버지는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건강하게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민지의 예언대로 계속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민지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도 할아버지를 잊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들은 공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때로는 작은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봉수 할아버지와 민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기적 같은 만남의 이야기였다. 그들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나이나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해주세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